그러면 자기야 우리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꼭 내 집 마련하자. 그래 자기야 우리 열심히 하자.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이 자산의 가치를 따라잡기는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은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은 과연 지금 이 시국에서도 재테크, 부동산,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 이제라도 내 집 마련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인데 앞으로 제가 살 날들은 더 많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인생을 저는 살아가야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3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 12억이라고 하죠. 12억 정도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입문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내가 매월 예를 들면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50%를 저축을 해가지고 15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거 1년 동안 모으면 대략 계산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몇 년씩 모아가요. 몇 년씩 모아갑니다. 2천만 원 매년 모아가서 이게 한 10년 모았어요. 한 10년 모으면 얼마죠? 2억이에요, 2억. 잠깐만. 이게 맞나? 내가 10년 동안 이 월급 받고, 물론 월급이 오릅니다. 올라도 어쨌거나 3억. 이 정도 내외를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집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와, 내가 지금까지 여자분들이라면 뭐 한 20대 중반, 남자분들이면 20대 후반, 내가 몇 년씩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모은 돈은 끽해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을 아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외부 탓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만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를 파자입니다. 하나를 파자. 뭐 원싱 이런 책도 있고 하나를 파야 돼요. 요즘에 정보가 너무 과다해요. 이게 진짜 정보가 과다한데 저는 이게 되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에요. 특출나. 뭐가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이건 정말 특출난 거거든요. 특출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엄청 많아요. 시간이 많으려면 사실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 내가 뭔가 일을 안 다니고 직장인이 아니라 뭔가 되게 여유롭고 아무튼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해서 잘 되려면. 같은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당연히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부동산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다.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뭔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에만 매진을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약간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아이돌 덕질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 아이돌 덕질을 해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스케줄도 보고 무슨 음악 방송을 나가는지도 보고 이 사람들이 뭐 배우해요 연기하면 또 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보고 가끔 팬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하루 종일 24시간 이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면 시세도 계속 보고 어디 입지가 좋은지 보고 단지가 어디가 좋은지 보고 금매가 나왔으면 뭐가 좋고 실제로 임장도 직접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하듯이 뭔가 하나를 파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잘했던 게 하나를 파는 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물을 파지 않고 저는 좀 하나를 진득하니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되게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성실히 공부했는데 항상 4등급이 나왔어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시간은 부족한데 많은 과목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뭐를 봤냐면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가 몇 년도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9년 2010년 이럴 때네요. 이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고3 때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면서 수능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그 휴대폰을 샀었거든요. 그때 막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스마트폰도 없던 시기여가지고 뭐 유튜브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막 인강들 뭐 저기 뭐 기기 안에 막 이렇게 다운받아서 놓고 다닐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때 EBS에서 공부의 왕도라는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공부의 왕도? 이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교 1등을 하게 됐는지 그런 학습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EBS가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여기를 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적용을 했었어요. 하나는 외국어 영역이었고, 하나는 한국 근현대사였는데, 제가, 과연 여기서 이걸 보고 전교 1등을 했을까요? 전 전교 1등은 안 됐어요. 근데 이 두 과목을 저는 1등급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4등급에서 1등급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때 제가 뭘 했냐면 한 우물을 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단어장을 달달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어장. 근데 제가 단어장 외우는 건 또 좋아하고 독해하는 건 싫어했지만 단어를 외우는 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고1 겨울방학 때 단어장을 3권을 진짜 달달 외웠어요.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을. 근데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더니 3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1등급을 받게 됐어요.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2등급.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아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교과서를 막 10회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똑똑하게 하는 건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계속 보는 거는 잘하거든요. 10회독을 했어요. 막 끄트머리에 있는 글씨도 막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것도 보고 그냥 교과서를 달달 외웠어. 이 친구가 하듯이 막 모나비 펜으로 줄 그어가지고 아예 나중에는 그 교과서를 글씨를 못 볼 정도가 돼서 새 교과서를 하나를 아예 살 정도로 그렇게 10회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을 못 갖고 다녔어요.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서 못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이걸 했는데 고3 때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내신도 되게 잘 받았어요. 이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진짜 많았는데 내신을 되게 잘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하나를 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억 부자, 1000억 부자인 사람들을 따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 배우다 보면 내가 100억 부자는 아니라도 10억 정도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는 되거든요. 이제 뭐 순자산 이런 걸 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잘된 사람들 거를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경지에는 못 오르더라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까지 그리고 내가 또래에 비해서는 더 잘 될 수는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했던 게 한 우물을 팠던 거.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부업이라든지 다른 건 절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동산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고 나서는 뭔가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여러 가지를 또 시도를 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에 매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뭐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정보도 너무 많고 사실 좋은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아니어도 이 24시간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평범하잖아요. 뭔가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한다고 다 잘 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많은 과목 중에서 다 버리고 그거에 집중했던 이유는 제가 뭐 서울대 갈 거 아니고 저는 그때 뭐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전략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간호학과 가려면 제가 갔던 데서는 전문대였기 때문에 두 과목을 봤어요. 예를 들면 사회 과목에서는 두 가지 그리고 뭐 외국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두 가지로 잘 점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몰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될 거고 앞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하나에 매진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또래에 비해서는 훨씬 업된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자가 되겠네요. 재테크, 부동산 이런 게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코인으로 20억 벌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탕진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망하죠. 근데
똑같은 길을 내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도착하는 거거든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보듯이 토끼는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거북이는 조금씩 해서 결국에 결승선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하나의 분야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처음 재테크나 부동산을 시작할 때의 어떤 마인드 세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자들이 잘 된 방법을 찾아봐서 봤더니 처음에 작게 시작하더라고요. 월세, 뭐 빌라 아니면 원룸 뭐 이런 데서 다 시작해, 뭐 반지하 이런 데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커지더라고요. 잘 된 부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 똑같이 따라했어요. 저도 원룸 살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고 점점 불려 나갔습니다. 제가 그분들처럼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순자산 10억 정도는 만든 부자가 됐다.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 엄청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10억의 부자가 될 역량이 충분하다. 이 내용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소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오늘부터 하나를 진득하니 파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하나의 분야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계정은 너무 쪼꼬매가지고 나중에 지금 구독을 안 하시면 나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